안녕하세요. 서은경 원장입니다. 제가 개원한 지는 한 20년 됐는데 다이어트만 비만만 한 지는 한 10년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. 그때만 해도 다이어트가 한방 양방 뭐 사실 이렇게 어느 쪽이 더 주도권이 있느냐 이런 그 개념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좀 독특한 아이템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부분의 한의원들이 다 다이어트를 안 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게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 나름대로 그동안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조금 정리해 본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고로 들어주셔서 지금 그 선옥균 발효 한약의 다이어트 효과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요. 그 서봉우 원장님을 우연하게 이제 알게 돼서 사실 이제 선옥균에 대한 그 지식을 많이 이렇게 전수를 받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이어트를 한 10년 정도 비만 전문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런 환자분들이 분명히 있어요. 그러니까 대부분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왔는데 살이 전혀 안 빠졌다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환자. 처음에는 이 사람이 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었고 도대체 원인이 뭘까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도 해봤었는데요. 그러면서 하나씩 일부는 풀려나가고 또 일부는 풀려나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저는 이제 그 서 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많이 해결이 됐다.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면은 처음에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다이어트 비만에 관한 안내를 받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오면 되게 첫 일주일이 매우 중요하잖아요.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감량이 됐느냐 이런 그 체크를 할 적에 살이 안 빠지는 경우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운동을 열심히 많이 하는 경우에 살이 안 빠져요.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은 많이들 이제 운동에 대한 개념이 좀 정리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힘들게 운동하면 많이 빠지나 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살이 안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. 또 한 경우는 부종이 있는 경우 거의 살이 잘 안 빠집니다. 특히 이제 초반에 부종이 있는 경우는 뭐 반응이 없다 혹은 뭐 더 많이 쪘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. 또 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아닌데 또 살이 안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답을 찾는 중에 하나의 그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됐다 이런 측면에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. 제가 원래 3월 달에 그 디톡스 관련해서 책을 하나 낸 적이 있는데 그 디톡스라는 개념도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얼마나 빨리 제대로 해결을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그 미생물 특히 이제 선옥균이 가지고 있는 그 효과가 사실 디톡스하고 비만 치료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책을 냈고 그 책 때문에 많은 그 도움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야기도 아마 중간에 조금 될 거고요. 제가 오늘 이제 강의 순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. 일단 전신 비만하고 그 다음에 그 하체 비만 이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지방 분해가 실제로는 전신 비만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. 부분 비만은 사실 하체 비만은 지방 분해하고는 또 다른 개념의 치료법이 필요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지방 분해 중에서도 선옥균이 어떤 형태로 도움을 주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. 지금 사실은 그 하체 비만보다 전신 비만이 훨씬 더 우리 그 한의사 입장에서는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전신 비만이 해결되고 나서 부분적으로 하체 비만이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그때 이제 어떤 그 해결책을 요구를 받기 때문에 사실 전신 비만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전신 비만은 하체 비만과 달리 지방이 원인이 된 비만이다. 하체 비만은 지방이 아닌 수분이 원인이 된 비만이다.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? 제가 사실 10년 전에 저희 한의원에서 쓰고 있는 그 비만 탕약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택하게 됐느냐 하면 그 당시 제가 동의보감을 가외 교습을 받고 있었는데요. 그 선생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. 우리 그
동의보감이든 아니면 뭐 방향하편이든 어떤 그 처방전을 무시하고 가장 맛있는 한약이 어떤 것입니까?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려봤거든요.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비만 치료 과정에서 약이 너무 쓰다 뭐 어쩌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맛있는 한약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그 중요한 접근법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려봤을 때 그분이 여기 나오게 보면 중간에 있는 제호탕이라는 처방을 저한테 권해주셨어요. 근데 이 제호탕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그 몸에 좋은 약재들을 모아가지고 겨우 내내 꿀을 재워서 발효를 했더라고요. 발효를 해가지고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름철에 음료수로 쓰던 그런 궁중 음료 처방이에요. 그래서 초창기 저희 한의원의 그 본 처방은 제호탕에서 출발이 됐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이 조금 변형이 돼서 지금은 제호탕 아닌 다른 형태로 좀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신 비만에 왜 이 제호탕 제가 그 제호탕을 보면서 이게 비만 치료가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이유가요. 그 제호탕의 그 중요한 성분에 보면 아마 인삼이 있을 겁니다. 인삼의 2대 그 효능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지갈생진, 두 번째가 대보원기.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갈증을 없애주고 몸 안에서 진액을 만들어준다. 그 다음에 크게 원기를 보여준다. 이 개념이 실제로는 지방 분해 개념하고 딱 맞는 그런 의미가 돼요. 우리가 지방이 한 분자가 분해가 되면 지방산 한 분자가 분해가 되면 108개의 ATP가 만들어집니다. 그 다음에 지방이 만약에 1kg이 분해가 됐을 때 수분이 1.1kg 생깁니다. 이거는 생화학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지방이 결국 제대로만 분해가 된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는 상당한, 그러니까 지방산 한 분자와 그 다음에 ATP 108분자, 죄송합니다. 이게 130분자네요. (130배의) 에너지가 생겨나고요. 물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1kg가 없어졌을 경우에 체내에서는 물이 1.1kg, 110%의 물이 생겨납니다. 그래서 인삼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효능이 실제로 우리 몸의 지방을 분해해서 이런 형태의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발상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신 비만을 해결할 때는 인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제 구성이 됐을 때 지방 분해가 된다. 흔히 이제 마황제를 많이 쓰지만 저희는 마황제를 거의 안 써왔는데요. 이런 형태로 지방 분해가 촉진이 됐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. 그래서 전신 비만을 치료하는 방식은 뭐 인삼이라든가 오미자라든가 뭐 오메라든가 전체적으로 그 생진하는 그 다음에 보기하는 그런 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. 맥문동은 인삼에 대한 그 인삼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열성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강성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 처방이라고 그런 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마지막에 이제 꿀이 들어가 있는데 꿀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사실 그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 활성도를 보시면 뇌는 우리 몸의 한 5% 정도의 그 체중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에너지는 20%, 뭐 영양분이 20% 상당히 많은 활동이 뇌에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식사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뭐 단식을 하거나 소식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뇌가 느끼고 있는 공복감이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뇌를 어느 정도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착각시켜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단당류 내지는 고품질의 당분이 첨가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적합한 것이 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처방을 하실 적에 꿀 성분이 적당량 들어가 있어서 이 칼로리를 좀 받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 기본적인 전신 비만, 그러니까 지방 분해를 목적으로 한 처방 구성이 이런 개념에서 출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